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네, 7월 29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실은 토요일이 아닙니다. 금요일 아침인데요. 제가 토요일부터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휴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 기간에 물론 영상을 갖다가 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아침 방송을 갖다가 하는 게 좀 제한될 것 같아서 오늘 미리 7월 29일 아침 방송을 녹화를 하고 휴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TV 애청을 하시는 분들도 7월 말 8월 달에 여름 휴가 계획되어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첫 번째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휴가 잘 다녀오시란 말씀 드리고 오늘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좋은 희망을 품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다. 정말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긍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항상 말만이라도 이렇게 감사를 갖다 할 수 있는 게 입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감사합니다. 또 누구에게 서비스를 갖다가 받았다라고 하면 정말 내가 돈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긍정의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 정말 가득해진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7월의 마지막 주인 이번 주와 또 8월 첫 주가 한여름의 절정이라고 합니다. 더위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여름을 즐기십시오. 한여름도 지나가게 되면 아쉬워질 거라고 저희 선배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저에게 항상 좋은 사진과 좋은 글을 갖다 보내주시는데 방송을 빌어서 다시 한번 선배님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드릴 건 없고 더위에 지치지 말고 시원하게 보내시라고 이렇게 시원하게 팥빙수, 과일 팥빙수랑 팥빙수를 갖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드릴 테니까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란 말씀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를 갖다가 무엇을 갖다가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감사스마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창릉,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분당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양시 삼성벨트 부동산 전문가다 보니까 고양시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갖다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7월 29일 아침에는 공공분양 뉴홈 S3블럭 관련해가지고 소식하고 그리고 신분당선 소식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조성신 기자님의 기사 당첨됐다 좋아했는데 공공분양 뉴홈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되었다라는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LH 고양 창릉지구 등 당첨자가 확정이 됐는데 자산이라든지 소득 초과되셨던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90명이 부적격 처리가 됐다. 그래서 뉴홈으로 내 집 마련을 해라라고 지금 많은 분들께 이제 제가 또 이야기를 드렸고 뉴홈은 공공분양주택 50만 호의 브랜드다. 나눔형 같은 경우에 지난 12월에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했었는데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고양 창릉 S3블럭 분양가가 정말 착해가지고 물론 LH하고 나누는 거 7대3으로 나누는 거가 있지만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또 어린 자녀를 갖다 키우신 분들께는 상당히 좋은 그런 뉴홈이다. S3블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S3블럭을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쪽입니다. 초등학교도 바로 가깝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이제 고양 3역으로도 갈 수가 있고 이쪽으로 GTX역으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만 가는 도로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또 갈 수 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원래는 이 S3블럭이 민간분양 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다. 물론 이 원흥 강매간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파주 그러니까 지금 서울 문산 고속도로도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 고속도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사전 청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사전 청약에 무더기 부적격 당첨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부적격 사유를 보니까 첫 번째가 이제 자산, 두 번째는 소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공분양이다 보니까 이제 소득하고 자산이 상당히 좀 커트라인이 좀 낮습니다. 커트라인이 생각보다 지금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전청약 그런 조건에 부합되지 못해가지고 부적격자로 됐는데 일단은 지금 감사스마일이 주목하고 있는 고양 창릉 S3블럭이 당첨자 877가구 중에 168명이 지금 부적격 당첨자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168명에게는 좀 안타깝지만
이제 사전청약이라든지 공공문양을 이제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본 청약 때 아마 이제 이 부적격돼 있는 이 세대를 가지고 이제 본 청약 때 아마 청약을 갖다 하지 않을까. 물론 여기가 이제 본 청약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창릉 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뭐 가을쯤에 이제 빠르면 뭐 8월 늦으면 9월쯤에 이제 창릉 천마을이 좀 착공이 좀 들어갈 건데 지금 이쪽에 SO, A4, S6 이쪽 블럭은 지금 일단은 좀 주변 정리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빠르면 정말 가을 9월 안에 이제 착공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착공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쪽까지도 같이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늦어도 본청약을 많이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는 SO, A4, S6 같은 경우는 한 2025년에 본청약을 갖다 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S3블럭이 만약에 본청약을 갖다 한다라고 하면 2026년 빠르면 2025년 하반기 정도에 본청약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제 예상보다 조금 더 딜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창릉 S3블럭을 갖다 기다리고 계시거나 공공분양 선택형이라든지 일반형을 기다리신 분들은 이 S3블럭에 이제 부적격 당첨자들이 많아져가지고 이 세대 168세대도 본청약 때 좀 나올 그런 세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이 또 창릉 신도시에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소득 초과가 부적격 사유 1위였던 기존 공공분양과 달리 뉴홈의 경우에는 자산 초과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분양 가격이 시세 70%고 저리 대출이 지원되는 나눔형이 이제 이런 뉴홈의 경우에 자산 요건이 종전 공공분양보다 좀 엄격해졌기 때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런 것들을 기존에 이제 공공분양하고 동일하게 했었던 분들이 많이 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들을 이번에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추가적으로 창릉에 분명히 이런 나눔형은 한 곳 내지는 두 곳이 더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자로 확정되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사전청약을 갖다 기다리신 분들께는 또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두 번째로 제가 신문당선 관련해가지고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오마이뉴스에 7월 26일이에요. 7월 26일이면 지난 수요일인데 김미경 은평구청장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은평 문화 콘텐츠 활성화로 미래 먹거리 만들겠다라는 이런 신문 기사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 신문 기사도 링크를 갖다 걸어드리겠지만 GTX-A 개통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신분당 서부 연장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취임식에서 지역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은평 세길과 신분당선 서부 연장선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라는 질문에 일단 답을 해주셨는데 현재 삼성 원흥 지축 등 신도시 개발로 교통 유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평 세길 건설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었고 그동안 은평 세길은 교통량 집중 우려에 따른 종로 지역 민원으로 사업 추진이 유보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5월에 민자 적합성 제소서가 통과되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또 현재 서울시에서는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 중에 있으며 은평구도 2025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모든 행정 절차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신분당선 이야기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은평 세길 또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어찌됐든 간에 은평 세길도 지금 빠르게 지금 착공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신분당 서부 연장 사업 같은 경우는 2021년 12월에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사업 추진에 물꼬가 튀게 되었는데 신분당 서부 연장 사업은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공약 사업으로 정책 수립이라든지 시행기간의 추진 의지 및 사업 자체의 효과 및 필요성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만큼 충분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멘트 정말 이 멘트 한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또 신분당 서부 연장 사업의 필요성과 지자체의 사업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궁극적으로 서울 서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 효과 측면을 부각해서 정책성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예탁값에서 이제 이 AHP 이 정책성 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갖다가 또 이 인터뷰 기사에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저는 제가 이걸 주목하고 있어요. 향후 진행 절차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향후 진행 절차를 갖다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데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좀 긍정적인 말 그대로 이제 신호가 지금 감지되어 있다라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진행 절차를 이야기 좀 드리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그러니까 조사 통과 시에 사업 시행 주체인 서울시가 노선 및 정거장 설치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국토교통부에서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 기본 실시 설계 후에 사업 계획 수립과 승인을 거쳐가지고 착공과 개통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꼭 그 예타가 통과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오마이뉴스에 지금 인터뷰 기사에 지금 실렸는데 저는 이 신문 기사 이 토시 하나가 분명히 이유 없이 이런 것들을 실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최근에 지금 은평 뉴타운에 있는 편익용지가 실제 금액보다 좀 높게 지금 낙찰이 됐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은평구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전혀 모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엄밀히 따지게 되면 고양시보다 서울시 은평구라든지 종로구에 있는 분들이 지금 더 많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갖다 기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서울 오세훈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강력하게 지금 신분당 서북부 연장을 용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삼성까지 서울 은평을 갖다 통과를 해가지고 그 은평에 지금 많은 사업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 하려고 지금 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향후 진행 절차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게 야 이거는 정말 분명히 제가 지금 7월 29일 날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8월에 발표가 될지 9월에 발표가 될지 조금 더 늦어져서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긍정적인 그런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이 예외에도 GTX-A 연신 내역이 내년에 개통을 하고 신천 여의도를 거쳐 지나가지고 서울대 입구까지 연결되는 서부선도 올해 착공이 예정되어 있고 고양시와 연결하는 통일로 우회도로 지금 여기 향동까지도 연결되거든요. 또 GTL, BTL-C를 경유해서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연결되는 강북 횡단선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은평구에 지금 이 광역교통망이 획기적으로 변할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분당 서부 연장 관련해가지고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신분당 서부 연장에 돼가지고 이제 AHP를 갖다가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핵심 포인트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 향후 진행 절차를 갖다가 지금 김미경 은평구청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저는 주목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과연 앞으로 신분당 서부 연장의 이런 발표가 이제 남아있긴 하지만 저는 분명히 긍정적인 그런 발표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오늘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이 감사스마일을 갖다가 물론 뭐 네이버라든지 유튜브에 치시게 되면 어떻게 제 영상이 나오는지 그리고 추천 동영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갖다가 꾸준하게 한 4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물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 또 좋아하겠지만 어떤 뭐 시사성이라든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을 꾸준하게 하는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시 그리고 삼송 그 다음에 창릉 그리고 신분당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 검색을 하게 되면 제 영상이 그렇게 뭐 영상미도 없고 편집도 하지 않고 거의 라이브 수준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검색을 갖다 하게 되고 또 추천 동영상으로 이렇게 지금 뿌려지는 것을 보면서 이 유튜브라는 알고리즘은 잘하는 것도 물론 좋아하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방송을 하는 것들 상당히 좋아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도 유튜브를 갖다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꿀팁을 드리면 흥미있는 주제를 갖다가 지치지 않고 꾸준히 반복적으로 해 나간다고 하면 분명히 저처럼 좋은 유튜버가 그 다음에 사랑받는 유튜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이 엉뚱하게 빠졌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창릉 3기 신도시를 갖다가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 S3블럭 부적격자가 지금 한 200명 정도 지금 나왔는데 이 본청약 때 아마 들어갈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나누명이 창릉에 지금 결정되진 않았는데 지금 BO하고 S11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형이 어떤 게 될지 모르고 이제 선택형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뭐 4사분기쯤에 결정될 것 같은데 만약 이 두 개 중에 이제 뭐 선택형이 BO가 선택형이 됐다고 하면 일반형으로는 S11이 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는데 또 만에 하나 이제 민간 분양 단지에서 이제
S3블록처럼 나눔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부지도, 단지도 아마 생겨나지 않을까. 그리고 창릉역 왼쪽 편에 창릉천 기준으로 해서, 창릉역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편, 천마을이 들어가는 쪽이 먼저 지금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S1이라든지 S4, S5, S6 블록 같은 경우에는 본청약이 정말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2026년 안에는 본청약이 될 거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창릉 천마을 S5, S6, A4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본청약이 2024년 하반기, 근데 2024년 하반기는 조금 빠를 것 같고 2025년에 본청약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신문단 석부 현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저에게도 전화를 많이 하셔갖고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고 그러는데 솔직히 저도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용산까지 신문당 석부 연장을 갖다 용산까지 해서 마무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용산에서 말 그대로 신문당선 종점을 갖다 용산으로 하진 않을 것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용산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남 뉴타운이 지금 빨리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신사에서 용산 구간도 착공이 지금 빨리 들어간다라고 하면 물론 예타를 통과해가지고 바로 착공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실시 기본계획이 한 2년 정도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신문당선 예타 통과 타이밍은 올해 2023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 드리고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김미경 구청장님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다라는 게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 향후 진행 절차를 갖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저는 다른 것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고 뭐 정책성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는 건 뭐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꼭 됩니다 아니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안 되면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향후 진행 절차를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게 조금 의심쩍다. 그러니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저는 이 신문 기사를 좀 통해서 조금 느낄 수가 있었다.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름에 좋은 소식을 갖다 전해드리고 싶은데 어찌됐든 간에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시원하게 보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감사스마일은 이번 여름휴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쇼츠 영상을 또 올릴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8월 2일 날, 8월 3일 날 이제 아침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름휴가 갔다 오셨던 분이나 아니면 또 갈 예정이신 분들, 또 지금 여름휴가 중에 계신 분들 모두들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 시원하게 보내시고, 또 항상 행복 가득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이번 주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